지금은 운동을 가는데 운동을 하는 트레이너 선생님께서 짐을 바꿨다고 해가지고 새로운 짐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더 크고 좋다고 하니까는 좀 설레. 얼마나 좋을지. We're gonna go and check it out. We're not talking anymore. It's like we're scared of trying. So different from when we started off. Now we're just like, think it's time to call it quit. Think it's time to 강도가 있어. 좀 더 세게 될 수 있어요. 시원한데? 그래? 세게 할 테니까 해봐. 어떻게 느껴봤어요? 세게 해볼게. 세게. 좀 틀리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스마트폰 사용이랑 공부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드디어 올 것이 왔지 이제. 부모님들도 요거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거고 우리 학생자 여러분들도 일부러 공부 안 하려고 스마트폰 하는 놈이 어딨니? 근데 이게 사실 TV보다 요즘에 교육적인 거, 재미있는 거, 엔터테인먼트성은 이게 재밌는 게 훨씬 많아. 핸드폰에, 유튜브에 이런 뭐 넷플릭스를 보는 학생들도 있을래나 이런 것들이 다들 컴퓨터에서 뭐 자기 방에 있는 컴퓨터에서 아니면 핸드폰에서 다 가능하니까 요런 것들이 요즘에는 공부의 방해 요소. 나 같은 사람이 옛날 사람이 공부할 때 시절에 없었던 것이 요즘에 새로 생겼는데, 자, 나보다 조금 뭐 누님, 형님들 되는 뻘들이 우리 부모님들 되시잖아. 이거는 이해를 못 하시. 힘들 수 있어. 왜냐면은 그때는 야 TV 보지 말고 공부해라. 이게 다일 거다. 나가서 쳐나가 놀지 말고 집에 제발 좀 들어와서 공부해라 이랬는데 요즘에는 제발 나가서 좀 놀아라야.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계속 노트북만 보고 핸드폰만 보고 앉았으니 이것도 또 이제 새로운 챌린지네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 그런 시대가 됐는데 학생 여러분들께 아마도 이 비디오는 조금 더 한 번은 보고 느끼는 바가 뭔지를 한번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료를 우리 학생들의 관점에서 많이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도 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요. 이거 뭐 꼭 일하자는 건 아니고 참고만 하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지? 시작해보자. 뿅. 자, 이렇게 스마트폰 사용 공부에 미치는 영향력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어요, 여러분. 자, 시작을 해보자. 자, 요렇게 보면은 연도별로 이게 1918년 최근 자료까지라고 치고, 자, 요게 전체 이제 사람 수, 인구 수. 여기서는 여러분들은 이 청소년 쪽을 제일 많이 보면 되겠다. 의 전체 사람들 중에 25.7%가 꽤나 위험하게 핸드폰 중독이다라고 보는 거고, 거기서 3.6%는 심각하게 핸드폰에 집착한다라는 분야. 그래서 토탈 29.3 되니까는 10명 중에 3명은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통계가 있지. 좀 믿음직스러워. 사실 이거보다 더 높았어도 이상하지 않은 것 같아 사실은. 근데 10명 중에 3명 심각한 문제예요. 자, 3가지 연구 결과를 오늘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게요. 그 첫 번째, 미국의 락걸시 대학 연구팀에서 심리학과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한 100여 명에다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실험을 했어. 지원, 자원, volunteer한 학생들, 사인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서 뭐냐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나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컴퓨터, 랩탑 다들 사용을 금지를 하게 한 거야. 그리고 수업을 들어라 라고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는데 하고서 이제 찾아본 결과 내용을 보니까는 그때 바로 시험을 본 사람들은 강의 중에 전자기기, 아까 그런 기계들을 사용하는 학생들 평균 비슷비슷했어. 어느 정도 큰 차이가 없었다는 거지. 그런데 여기가 관건이야.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그 행동을 꾸준히 학기 내내 해가지고 기말고사를 보던 시점이 되니까는 평균이 확실하게 내려가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표로 만든 거를 보니까는 요거다. 요게 이제 점수 때 여기가 이제 점수고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은 파란색에 요게 이제 기말고사고 요게 이제 텀 페이퍼 중간고사고 요게 이제 단기 효과거든. 단기 효과는 솔직히 핸드폰을 쓴 사람이 더 나은 거야. 빨간색이 핸드폰을 쓴 사람이야. 파란색은 아예 기계를 안 쓴 사람들이야. 근데 챕터 테스트가 가니까는
아예 안 쓴 사람들이 높게 나오다가 기말이 가니까 이게 심각하게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을 해. 이거는 여러분 고등학교로 얘기하면 이 정도 차이면은 요거는 전체가 이게 한 A가 되면 요거는 한 B급 정도 될 수 있는 폭이당. 자, 여기 초록색 이 아래 또 이거는 뭘 말했냐면, 자, 파란색은 아까 얘네야 똑같아. 그래가지고 핸드폰을 아예 안 쓴 놈, 사용하지 마, 금지를 하고서 공부를 하라라고 압박을 주는 학생들이고, 초록색하고 빨간색은 써도 된다는 인간들이야. 근데 스스로 안 쓴 애들은 초록색. 그래서 써도 된다 그랬더니 진짜로 순진하게 혹시 쓰라고 그러니까 쓰자 하고 썼던 애들이 빨간 분들. 해가지고 표현하니까 이게 어때? 기말고사, 여기 기말고사, 여기는 챕터 테스트, 여기는 단기 능력. 단기 능력이 이게 문제야. 바로 봤을 때는 핸드폰을 그냥 사용한 자들이 공부를 더 하는 것 같다 느껴진다니까. 근데 그때 오늘 한 거에 대한 효과를 묻는 게 뭔 상관이니? 결국에는 칼리지에 가든 고등학교를 가든 이게 결국에는 이 파이널 테스트가 50%인데 거의 이게 절반을 잡아먹는데 여기에서는 퍼포먼스의 차이가 크다. 이런 결과들도 있지. 자, 다음 내용 두 번째 거 보여줄게. 일본이야 이게. 한국과 일본 좀 비슷한 흐름이 있을 거야. 근데 여기도 초등학교 6학년 끝날 때,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끝날 때 해가지고 이게 학력평가를 치르잖아. 이게 중학교 넘어갈 때, 또 고등학교 넘어갈 때 이제 전국 학교모의고사에다 100만 명을 조사를 해. 100만 명. 야, 요거는 신뢰할 만하다. 100만 명. 아까 100명이 아니야. 100만 명이야. 그래서 스마트폰 사용하는 학생들일수록 성적이 어떻게 돼? 라는 걸 조사를 했더니 확실하게 일본에서 조사를 하니까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할수록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성적이 더 낮게 나왔대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만약에 공부 시간을 5시간으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집중하는 시간은 고작 1시간밖에 안 되는 그런 집중력이 꽝이 되는 효과를 나타내기도 했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것도 또 표로 또 해놨어. 이게 어디서 스크린 캡처를 해놓은 거라 조금 이렇게 블러리하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번 봐봅시다. 그러면은 자, 핸드폰 하루에 휴대폰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게임하는 거 빼고 문자 보내고 뭐 유튜브 보고 뭐 이러는 핸드폰 보는 시간이 여기는 아예 없는 인간, 그 다음에 여기는 4시간 이상인 사람을 보니까는 수학 A 영역에서 학력평가에서 점수가 이렇게나 크게 차이난다. 이거는 평균 68인데 52로 떨어져. 와, 이거는 한 단계 A가 B로 떨어지면 이렇게 B가 C로 떨어진 게 아니야. 거기서 더 내려간 셈인데 이거는 이게 일본의 현실이다. 한국도 비슷할 거다야. 자, 과학하고 일본어, 이게 그 나라 사람들은 국어겠지,를 봐도 핸드폰을 4시간 이상을 쓴 사람과 아닌 사람들을 보면은 16.2점, 13.5점 이렇게 차이 나는 거야. 100점 만점 기준으로 봐도 여러분 16점 이래버리면은 완전히 A 플러스 받을 애가 B 마이너스급으로 내려온 효과 정도 아니겠니? 이게 어마어마하게 흔드는 거야. 그 축을 핸드폰을 하면 할수록 전체 학력고사에서 많이 쓰는 사람일수록 어떤 텐den시가 나타나는데 어떤 습관이 나타나냐면 기말고사 이게 센 시험을 갖다 주면 줄수록 집중력이 내려간다. 자, 우리 유학생들 입장에서 그게 뭐겠어? ACT, SAT 이런 퍼포먼스 스탠드다이즈 테스트가 나와도 그럴 거고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그런 느낌이 나오는 사람들은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요즘 생각해봐. 내가 핸드폰을 하루에 4시간을 쓰니? 야, 요즘에 내 핸드폰이 저쪽 방에 있다. 이 핸드폰에 보면은 사용 그 양이 나오잖아. 그 첫 페이지 그 뭐라 그러니? 처음에 그 인터페이스 이렇게 알림 비슷한 건가? 거기를 보면은 오늘 하루의 양에서 네가 메신저는 몇 시간 썼고 페이스북은 몇 시간 썼고 그거 다 해줄걸? 보통 전화기들은 그것만 봐도 하루에 평균 몇 시간인지를 보고 우리가 조금 줄인 요런 거 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뭔 말인지 알죠? 자, 마지막 이제 또 실험 결과. 미국 텍사스 어스틴 UT 어스틴에서 요거는 학교 좀 빡센 학교니까 수준이 좀 높으니까 조금 더 신뢰가 간다고 봐야 되나? 자, 80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이 실험 되게 인트레스팅해. 실험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자, 3개 타입의 사람을 분류로 나눈 거야. 하나는 아예 핸드폰을 딴방에다가 갖다 쳐놓게 해놓고 공부를 해라. 자, 두 번째는 가까이 놨어. 가방 안에 놓고 저기 가까이 놔라 라고 했고 미안. 그러고 세 번째는 이제 아예 책상 위에 바로 옆에다 놓고서 공부를 해라. 이렇게 한 거야. 멀리 놓기, 가까이 놓기, 그 다음 바로 앞에다가 핸드폰을 보게 하기. 하고 공부를 하고 집중력이 어떻게 되냐를 했더니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 뻔하지 뭐 이거는. 그래도 표로 또 만들어주니까 이게 이제 이 y-axis에 있는 게 이게 집중력을 나타내는 표다라고 봤을 때 이게 여기는 옆에 방, 가방 안에 아니면 주머니, 요거는 책상 위에 바로 앞에 요런 식이야. 책상 위에 있을 때 집중력 개판. 자, 요거는 그 거의 개판보다 조금 나. 근데 여기는 현저하게 높아지지. 이거 봐. 이 차이가 보이니 여러분? 여기와 여기 이만큼의 차이, 이거랑 이만큼 집중력이 높아져. 이 핸드폰을 아예 저쪽에다가 갖다 놓고서 내가 여기에 포커스를 할 때 I tend to do that too.
Sometimes I have my phone right here. 근데 대부분은 아예 딴 방에다 놔둬야 돼. 그래야지 이게 말이 잘 나와. 나도 이 비디오를 할 때 이 카메라 렌즈와 나와 마치 이제 한 1년 하니까 우리만의 그 뭔가 something 통하는 그 뭔가 찌릿찌릿한 그게 있는 것처럼 이제 점점 미쳐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이제 집중이 잘 되는 걸 수도 있는 거고. 그 무슨 비유 뭔 말인지 알아들었지만 이상한 대로 잘못 이해하면 안 된다. 자, 이런 실험 결과까지도 있는 거야. 이제 중요해. 지금부터가 중요해. 할 말이. 결론이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 학생 여러분 집중해서 봐봐. 예전에 뇌 얘기 비디오에서도 한 번은 했는데, 이게 사람 뇌가 이렇게 생겼대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제 전두엽이야. 이게 머리 앞에 이마에 있는 데 뇌.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이 뒤고 중간 부분이 있고 이렇다 해. 그러면 뇌의 이 전두엽 앞쪽에 여기 동그라미 친데 이게 중요한 것이야. 이게 이렇게 독서를 할 때는 여기가 이렇게 컬러풀하게 바뀌면서 여기가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그게 되게 중요한 거야. 사람이 더 똑똑해진다거나 뭐 대학교를 졸업하고 어른이 돼서 지식이 박식하고 뭐 유식하고 이런 사람들 다 이쪽이 많이 된 사람이고, 다른 데는 다른 기능이야. 뇌에 뒷부분도 그렇고 후두엽도 그렇고 중간에도 그렇고 그렇대. 내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나도 어디서 주워 들은 거야.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어쨌든 자, 여기 데피니션을 그냥 읽어보면 뇌의 앞부분을 이루는 영역, 주의 집중, 충동 통제, 객관적 상황 판단 능력, 공감 능력, 기억력, 사고력, 추리력, 계획, 운동, 행동 조절을 담당한대.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 부모님들 뭐냐면은 이 앞에 전두엽이 발전을 하면은 우리 엄마 아빠들은 다 이게 발전을 하신 분들이야. 그래서 주의 집중력이라든지 충동을 통제한다든지 객관적인 상황 판단을 하는 능력이, 공감 능력까지 이런 게 나아지는 거야.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여기를 계속 개발을 하니까 나아진대요.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은 10대 아이들은 이게 아직까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지. 뭔 말인지 알죠, 여러분?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봐봐. 그런데 뭐냐면 이 변연계라는 요 부분, 슬픔과 즐거움과 슬픔과 공포를 느낄 수 있게끔 하는 뇌의 그 기능을 하는 부분을 변연계라는 부분인데, 이거는 뭐래? 여기서 어른들하고 똑같이 발전되어 있대. 10대만 돼도 10살만 넘어가도 이거는 거의 성인과 똑같이 다 이미 끝나버렸어. 개발되는 게 레벨이 더 나아지거나 줄지나 이러지 않아. 이미 다 그런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재밌는 거, 싫어하는 거, 짜증나는 거, 이거는 어른이나 애나 다 똑같이 느끼게 된다는 거지. 이 죽음이 이제 어디로 이게 방향이 흘러가는지 알겠지, 여러분들? 그래서 아까 전두엽이 발전을 하면 뭐를 한대? 절제를 해요. 그러니까는 컴퓨터 그만 봐라. 공부 좀 해라. 내가 이게 재밌는데 게임을 줄여야 되는데 이게 힘든 거야. 왜냐면 이 전두엽이 덜 발전했으니까 우리 학생들은. 그런데 재밌는 거는 또 알아요. 요게 옆에 있는 이 변연계는 또 성인만큼, 우리도 어른들도 그렇잖아. 뭐 재밌는 거에서 한번 꽂히면은 또 날밤 샌다. 학생뿐만 아니라 어른도. 그것은 똑같아, 이들이. 근데 절제 능력은 당연히 떨어져. 아직까지 개발되고 있는 나이니까. 이게 힘들다. 우리 부모님 탓도 아니고 학생 여러분들의 잘못도 아니고. 근데 부모님들이 가끔가다 이렇게 말하시지. 너 이러다가 나중에 인생 엉망 돼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그러니까 공부를 지금 해야지. 라는 말들은 우리 학생들한테 와닿지 않아. 왜냐면 여기 발전 안 됐고 여기만 아직까지 재밌는 거가 더 집착이 많이 되니까. 자, 미래를 보면 우리 부모님들의 시각에서 보면은 당연히 그게 좋은 투자가 아니지. 근데 이게 사람의 인체 개발 속도 뭐 이런 뇌의 개발 그거 봤을 때는 이런 문제성이 있는 거야. 현실의 즐거움과 미래의 즐거움 사이에서의 균형 밸런스를 잘 잡아야 된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걸 계속 도와주려고 여러분들과 싸우고 있는 것이요. 그 엄마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아빠가 그냥 하지 말라 뭐 공부해 이런 게 아니야. 이게 여러분들도 때가 되면은 결국에는 여기 앞에 전두엽이 다 되면 자제 능력도 생기고 절제도 할 수 있고 판단 능력도 좋아지고 뭐가 더 나은 거였는지인데, 지금 그거를 약간 부모님 말씀을 좀 들어줘야 될 것 같아. 왜냐면 그들은 나를 도와준 내 편이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면 나중에 나이가 들고 나서 그때 그렇게 할 거리라고 그때 깨우치면은 이미 10대는 끝났네? 20대는 끝났네?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무조건 엄마 아빠가 하는 말에 우리가 싫어라고 반대 의견만 낼 게 아니라 한 50%는 수용을 해. 그리고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전두엽이 아직 발달되고 있는 나이대야. 10대, 아직 20대까지는 이게 다 개발이 안 돼. 그러니까는 내가 아직 절제도 느리고 해서 한번 게임에 꽂히면은 재밌어서 내가 미쳐가는 게 내가 루저라서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의 잘못이라서 내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 원래. 그런데
꾹꾹 참고 억지로 자제 능력을 자꾸 만들어야 된다. 왜냐? 자, 여기 봐봐. 야, 근데 비디오 녹화하다 보니까 이거 완전 이번에는 우리 아빠의 마음으로 비디오를 녹화하고 있는데 완전 아빠 빙이 된 거 아니니? 이거 너무 오해하지 마, 여러분. 자, 이제 해결책을 얘기를 해보자. 하루 공부하는 시간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 게임을 하는 시간 이런 걸 적절하게 나눠서 컨트롤을 해야 된다. 근데 공부량을 부모님 입장에서 어느 정도 채웠을 때 학생들이 게임을 할 수 있게 풀어주시는 것도 좋고,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공부를 미리 해놓고 보상의 의미로, 리워드의 의미로 나 자신한테 선물을 주듯이 어느 정도 양 정해놓은 것만 하루에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주말에는 뭐 1시간 반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시간만 정해놨을 때, 저녁 시간이라든지 뭐 요럴 때만 딱 정해놨을 때만 한다라는 거를 포기하지 마, 바꾸지 마, 타협하지 말고 딱 끝까지 그거 한번 자기 자신과 약속을 했으면 지킬 수 있게. 그리고 부모님들은 그거를 도와주시고. 하지만 우리들이 학생들이 잘했을 때는 그거를 당연히 허용을 해주셔야 되는 요런 시스템이 좀 우리 가정 내에 딱 자리를 잡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뭔 말인지 알지? 이 스마트폰 외에 여기서 추천하는 거는 뭐래? 다른 신체적인 활동이나 성취감, 즐거움을 느끼는 취미생활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이게 교과서에 나올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나도 인정해. 핸드폰이나 유튜브나 뭐 넷플릭스나 이런 거 재밌는 거 사실 많긴 많다. 그런데 여러분, 자, 이 내 비디오들도 그렇고 어떤 유튜브 비디오도 그렇고 한 번 업로드 되잖아? 그러면 어디 가지 않아. You can always go back and watch them. 언제나 돌아가서 저장해놓고 다시 보면 돼. 지금 꼭 봐야 되는 이유가 없어. 근데 내일 있는 시험이나 이번 주말에 있는 무슨 과제나 이런 거는 한번 끝나잖아. 그럼 there's no going back. 그럼 내가 F를 받던지 꽝을 받던지 A 받았을 머리와 노력이었는데 B급을 받 이렇게 되는 거 뭔 말인지 알지? 근데 모든 이런 비디오들이나 게임은 you could always go back and do it later. 나중에 해도 될 수 있어. 그러니까는 일단 저장해놔. 그리고 한 번에 몰아서 또 때리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여러분, 주변 친구들과의 사이에서도 나는 어떤 이미지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친구들이나 부모님들이나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나보고 공부를 잘한다고 너는 참 좋겠다라고 부러워하는 어떤 우등생 모범생의 이미지로 내가 좀 각인되는 게 기분이 조금 더 나을 것 같니? 아니면 게임을 열라 잘해가지고 다른 애들보다 내가 게임 수준이 엄청 높아가지고 네가 모르는 무슨 뭐를 내가 기술을 가르쳐줄게, 게임 지금 락인을 해라 이러는 게 멋있는 것 같니 해서 You know the answer to that. 이미 뭔 말을 하고 싶은지는 여러분도 알 거고 여러분들도 그 결과가 어떤 건지를 이미 알고 있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행동을 하자는 거야. 잔소리 하려고 비디오를 킨 게 아닌데 찍다 보니까 오늘은 완전히 이게 아빠 모드가 돼버려가지고 야, 좀 미안하다 여러분들. 학생 여러분들 보는 분들은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또 직업이 선생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이게 진짜 간절하다 요즘에. 내가 컴퓨터 게임이나 이런 걸 안 하는 사람에서 이 비디오를 찍으려니까 더 잔소리처럼 되는 것도 있어. 내가 만약에 그걸 좋아했으면 해봤으면 이해를 할 텐데 이게 여러 가지 내가 좀 공감 못하고 비디오 만들면 이게 술 먹는 거, 파티하는 거, 뭐 으쌰으쌰 나가서 노는 거, 담배 피는 거, 게임하는 이런 거 다 안 하지 사실. 이렇게 말하니까 인간이 되게 깨끗하고 건전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이잖아. 근데 다 뭐 술은 못 하고 담배 안 하고 게임은 솔직히 재미없어.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옛날 사람이라서 그랬나 봐. 그런데 어쨌든 사실은 여러분 진짜 중요해. 집중. 사실은 여러분 재미없고 힘든 일들이 여러분들 인생을 사는데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훨씬 멋있어지고 편안해지고 나중에 자신감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이야. 더 멋진 여자친구, 더 멋진 남자친구까지 만나면서 살게 되려면 지금 좀 재미없더라도 그 힘든 그것을 해야 돼. 예를 들면 숙제, 공부 이딴 거 있잖아. 뭔 말인지 알지? 자, 이제 잔소리 그만하자. 오늘 고생했어. 비디오 끝까지 봐주려고. 조금 마음에 들었으면 좋아요 안 누를 것 같다.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